금주구입니다. 11월 8일 종목 연구 2부입니다. 1부에서 여러 종목을 다뤘는데 굳이 제가 뭐 추천 종목 유사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시장이 조정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주식 비중을 늘리지 않고 그냥 관망하는 쪽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뭐 일부 종목에서는 뭐 이 와중에도 올라간 종목이 있게 마련이죠. 일부에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상당히 차트가 좋아 보여서 굳이 제가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종목 같으면 괜찮아 보인다라고 동그라미를 강력하게 그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1부는 그렇고 2부에서도 뭐 그런 종목이 어떨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동국제강부터 SBS 2000불까지 해서 에코프로비엠까지가 2부에 예정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얘가 일전에도 분석을 한 거로 보이네요. 그죠? 여기 낙서한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쯤에서 말씀드린 거로 생각이 되는데, 자, 이 종목이 앞으로 갈 때 구름 밖으로 나가면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죠? 하나는 뭡니까? 바로 구름에서 이렇게 바로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름까지 일단 나오고 난 다음에 구름 밑에까지 이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가는 이런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얘는 바로 날아가기보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 다시 말해서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 당시 RSI도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내려갔는데, 문제는 사실 이게 이럴 경우에 보통의 경우는 그래도 기준선은 버텨요. 그죠? 기준선을 버텨주는데 이 종목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까지도 물론 최악의 경우에 구름에서 돌았으니까 좀 그렇게 되면 좀 아슬아슬한 그런 국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이. 그러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기준선을 넘겼다가 다시 기준선을 무너뜨리는 모습이죠. 결국은 현재 와중은 뭡니까? 애서에 말씀드렸듯이 구름을 벗어난 종목이 바로 날아가기보다는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가 대충 이쯤 돼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라도 반등했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좀 더 밀려가지고 구름에서 간당간당하게 밀릴 듯 말 듯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니까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애초에 구름을 벗어났으니까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여지니까 현재로 봐서야 위쪽으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사라졌고,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저는 두 번째 시나리오, 대충 기준선 근처에서 반등하려는 시나리오를 생각했는데 이 시나리오 틀렸으면은 그래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별로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혹시나 뭐 시장이란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튈 수 있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라도 일단은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뭡니까? 이게 구름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밀려버리는 경우죠. 그죠? 구름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밀려버리면 그때는 골치 아프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주가 이래 와 있으면 그래도 내가 기준선에서 통상 일목기준표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기준선을 아래쪽 하회하면은 타진 매도 일부 팔고, 그러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 팔아버리라. 만약에 타진 매도했는 종목이 다시 상승하여서 기준선 위로 올라가 버리면 다시 또 사면 되는 거죠. 타진 매도한 만큼을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100만 원어치를 동국제강을 가지고 있다면 기준선 밑으로 내렸을 때 한 30만 원어치 팔고, 혹시 모르니까 밀리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30만 원어치 팔았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70만 원 맛을 다 팔아버리고, 그렇지 않고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30만 원어치 판 거를 갖다가 여기서 되사면 되는 거니까 뭐 큰 손해가 아니면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을 거니까 이거 파는 거는 그다지 나쁘지 않죠. 이거는 뭡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이죠.
주가가 구름이 있을 때야 상승세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기준선을 무너뜨렸다는 게 상당히 이 상승세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팔아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현재로 봐서야 질문하신 분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이야 이제 뭐 이미 여기서 안 팔았으니까 위로 올라가길 기대합니다만은 만약에 구름 밖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안 판 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 팔아야 되겠죠. 그죠?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도 우리가 과거에 예컨대 이 경우에 보세요. 구름 밑으로 구름 밖에서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거꾸로 구름 위로 올라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 간다고 했던 거와 거꾸로 구름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밀려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컨대 따라서 이 종목도 지금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예컨대 현재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 자, 갈증이니까 일단 구름을 건드리는지 여부가 보유냐 아니면은 뭡니까 매도냐의 관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위로 올라간다면 문제가 없고요. 그죠? 그럼 문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준선 넘기고 계속 가는 거고. 그러지 않고 구름 밑으로 싹 내려가면은 구름이 얇아서 지지력이 다소간 이제 의구심 된다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보자. 간당간당한다는 정도입니다. SBS입니다. SBS 저 뭐죠? 또 시그널 뮤직에 나오는 게 SBS가 리듬을 타면서 SBS 하던가요? 뭐 해경간에입니다. 자, SBS 받아라 했는데 이 종목은 아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제 구름 밖에 있다가 어떻습니까? 구름 위로 올라온 종목이죠, 그죠? 그러니까 동국지광을 예를 든다면 구름 밖으로 일단 밑에 하락세에 있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상승세에 있으니 일단 구름 위로 나갔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가는 이런 스토리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약간씩 야금야금 밀리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주가도 끝은 올라가는데 RSI가 점점 약해지는 꼴을 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밀렸다가 구름 근처까지 오거나 기준선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가지 않겠나 싶네요.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굳이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언제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항상 있으니까 반드시 구름까지 온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가 바닥이 될지는 알 수 없으니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시나리오인데 혹시라도 아까 동국제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름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꼴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런 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던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치환불 어떻습니까? 똑같은 스토리인데 그죠? 일치환불도 이제 구름 위로 싹 올라오는 경우이죠. 그죠? 그래서 SBS 어디 갔죠? 아까 SBS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냥 간망이 아니고 동그라미를 쳐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일단 내려올 때마다 매수했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매도한다 전략 같으면은 제가 그 마감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SK하이닉스가 비슷한 움직임이죠. 그죠? SK하이닉스 갔다가 구름 근처에 닫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니까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비슷한 스토리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보고 갈까요? SK하이닉스를 보고 가죠. 여기다가 SK하이닉스 자 여기 내볼까요? 자 SK하이닉스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 밑을 테스트 해보고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는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일치환불이나 또는 SBS 같은 경우에도 SBS 주고 볼까요? 지금 이제 이 SBS나 아까 SK하이닉스의 경우에 SK하이닉스가 아마도 이때쯤 SBS가 이 차트나 SBS나 똑같네요. 그죠? 완전 대접이죠.
그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를 보면은 SBS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역사는 반복되고, 뭐 인간이 주식을 거래하다 보니까 SBS 거래할 때는 다른 인간이 거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거래할 때는 기계가 거래한 건 아니죠, 그죠? 외계인이 거래한 건 알 테니까. 어차피 SK 하이닉스 거래하는 인간이나 SBS를 거래하는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놈이 옛날에 이 사람들이 했던 짓이나 SK하이닉스를 했던 사람이 하던 짓이나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면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본다면 SBS의 움직임도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자 한불의 경우에도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이자 한불은 이게 리듬을 타서 이자 한 불어로 말해야 되나? 하여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다가 시나리오가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이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죠? 그러면서 기준선이 버텨주는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BS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찬불도 뭐 보유도 내지는 신규 매수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이찬불 매수. 그죠? 언제 팝니까? 구름 밑 가격보다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부라도 턴다는 생각 같으면은 리스크는 작고 리워드는 커 보이는 종목이네요. SBS도 마찬가지죠. 그죠? SBS도 리워드는 리스크는 적고 리워드는 커 보이는 그런 스토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바이오랜드입니다. 현대 바이오랜드. 반면에 구름 위로 올라오면은 구름 위로 고개를 내면은 브라이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구름 밑으로 처박히면은 그죠? 보세요. 이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구름 밖으로 나갔을 때는 브라이트한 미래가 밝은 미래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일단 상승세가 끝나고 추세가 바뀌고 뭡니까? 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다가 구름 밑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꼴이 되고 있죠. 보이십니까? 따라서 지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선을 무너뜨렸을 때, 일단 뭐 언제라도 여기서 기준선이 무너졌을 때 일부 팔고 혹시 올라가지 모르니까 그래도 일부만 팔고 그러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여기서는 다 던져라. 여기서 일부 팔고 여기서는 다 던져라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종목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현대바이오랜드. 그러니까 이쪽 한불은 SBS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좋은데 이 종목은 구름 밑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던져서야 되는 종목인데 이때까지 갖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심했죠. 계속 구름 밑에서 땅굴을 팠으니까. 일단은 뭐 그죠? 그럭저럭 현재 기준 반등하면서 여기서 반등하면 통상 기준선 근처까지는 가요. 여기서 반등하면은 기준선 근처까지 가요. 여기서 반등하면 기준선 근처까지는 갑니다. 그죠? 여기도 기준선 근처까지 갔고 여기도 기준선 근처까지 갔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기준선 근처까지는 쉽사리 가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하여서 구름을 넘어가 줘야 이게 상승세가 이어질 텐데 이게 구름을 여기도 못 넘어 여기도 못 넘어 여기도 못 넘어 이런 상태니 이번만은 아닐 거야. 이번에는 구름을 넘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죠. 그죠? 물론 3-3번이라고 한 번, 두 번이니까 이번에는 넘기지 않겠냐. 뭐 근데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다고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 예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지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고 보죠. 뭐 이미 계속적으로 이때까지 갖고 있으니까 뭐 까짓 거 좀 더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테니 일단은 아까 잠깐 보유하겠다는 뭐야 새로 사겠다는 분 아니죠, 그죠? 현대바이오랜드 새로 사겠다는 분은 아니라는 말씀 없으셨네요.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아마 가지고 있는 거로 생각해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자 가지고 있다면 뭐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뭐 며칠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달라질 거 없을 테니까 일단은 구름을 태클하기 위해서 일단 기준선은 닿았으니 지금은 좀 더 돌아가서
구름을 넘어서기를 기대해 보는 정도입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아니면 좀 더 합리적으로 말한다면,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구름 근처에 왔을 때, 그러니까 기준선을 넘어서 구름 밑에 대략적으로 봐서 좀 보면은 한 25,5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를 목표치로 삼아가지고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쪽으로 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아닌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근데 아까 보였던 구름을 막 넘어서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 잠불이나 막 구름 넘어섰잖아. 아니면은 SBS 구름을 싹 넘어서는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차라리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국제강은 구름 지지받고 구름 위로 싹 올라가려는 게 차라리 좀 동국제강이라도, 그죠? 뭐 이런 종목이 차라리 현대바이오랜드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네요. 자, 한국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입니다. 종합상사, 그죠? 종합상사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위에 구름이 얇죠, 그죠? 구름 밑으로 들어가려고 말락 하다가 구름이 얇으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애매한 상황이죠. 구름이 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뚫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쉬운 저항선마저 뚫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잘못하면 폭락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얇은 구름이 얇다는 이야기는 저항선의 강도가 약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빈약한 구름을 넘지 못할 정도라는 이야기는 매수세가 강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죠? 매수세가 강하지 못하면은 조그만 충격에도 폭락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구름이 얇으니까 뭐 쉽게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이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될 경우가 한 7, 80%의 확률을 가지고요. 구름 못 뚫고 폭락할 경우가 한 20, 30%의 확률밖에 없으니까 이쪽의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넘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따라서 약간 현대코퍼레이션 혹시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매수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사거나 아니면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 사고요. 구름 위로 고개를 딱 내면 사고, 그러다가 혹시나 구름 밑에 밀려버리면 바로 팔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바로 파니까 리스크는 손실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리워드, 기대 수익은 커 보인다는 겁니다. RSI도 아직까지는 뭐 54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 현대코퍼레이션이야 매수하신다 그러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름 위로 고개를 내는 종목들은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종목, 아까 뭐였죠? 현대바이오랜드 예컨대 구름 밑으로 고개 싹 내는 종목, 밑으로 싹 들어간 종목은 이는 빨리 팔고 치워야 되겠죠. 맞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구름 밖으로 고개를 싹 내기 시작할 때 여태 너무 빨리 갔다. 빨리 안 되나? 요렇게 했을 때 이때가 뭡니까? 매수의 타이밍이겠죠. 저로에. 그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죠? 현대코퍼레이션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라. 삼성 SDI 이 종목은 제가 여러 차례 그전에도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삼성 SDI 언제 살까요? 라고 하시길래 아마도 이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이거 뭐 파동으로 그래가지고 뭐 트라이앵글이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믿을 바 못되고, 그건 줄 끄기 나름이니까 그건 믿을 바 못되고, 이거야 우리가 마음대로 걸 수 있는 거니까, 줄이야 뭐 이렇게도 걸 수 있고 뭐 이렇게도 걸 수 있는 거고, 뭐 줄이야 뭐 마음대로 걸 수 있는 거니까 줄 끊는 것 가지고 그 줄 넘었다고 사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구름이야. 이건 우리가 걷는 게 아니고 차트가 그려주는 거고 이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구름을 싹 넘기면, 약간 이제 기준선 넘기면 그 전에 먼저 기준선을 싹 넘어가면은 기준선 위로 싹 올라갔을 때 이때가 다진 매수, 그죠? 다진 매수로 말은 뭐죠? 일부만 사는 거죠. 여기에 삼성 SDI에 그 배정해 놓은 물량이 100만 원이다가 뭐 30만 원씩 사는 거야. 그러다가 구름 위로 싹 고개를 싹 내면 맞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계속 바바바방 가는 거죠. 통상적으로 삼성 SDI나 또는 이런 종목도 아까 동국제강이나 이참불 같은 경우에 또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개 구름을 벗어나면 대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RSI도 고점이다 보니까 아마도 조만간 조정은 예상됩니다. 그죠? 그럼 뭐 좀 조정이 예상되면 언제 조정까지, 그러면 언제 팔면 되나? 단기적으로 언제 팔면 되노? 주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만은 RSI만 보고 있으면 매도 타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리면서 RSI가 올라갔다가 꺾일 거예요. 그럼 RSI가 꺾이는 시점이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올라갔다가 여기서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상이 틀려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룹 밑으로 푹 내려가 버리면은 그룹 밑에서 다 팔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말했듯이 기준선 위에서 타진 매수했듯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타진 매도 일부만 팔고 그룹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판다. 그런 생각 같으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이면은 리스크도 크지 않고 예상되는 수익은 꽤 높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요. 좀 더 올라가려고 봐도 크게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다른 분들한테 이거 매수하라고 말하기는 무섭죠. 왜요? RSI가 70 이상이니까 그때부터 내일이라도 꺾일 수 있으니까 매수는 그렇습니다만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RSI가 꺾이면 팔고 다시 그룹 위에서 재매수하는 기회를 노리면 되겠다. 그죠? 바디텍 매드. 바디텍 매드. 어떻게 되나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 이게 그룹 밑으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올라갔는데 올라갔으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왜 제가 선뜻 말씀 못 드리냐니까 요놈이 또 눈에 빡 들어오죠. 위로 수염이 달린 거. 아이고 내가 뭘 RSI가 아니고 거래량을 거래량 크게 문제가 없긴 합니다만 위에 통상적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수염이 좀 달리면은 이 근처에서 매물이 집중되는 경향이 많아요. 이날 사실은 제가 살펴보니까 거래량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물 부담은 많지 않으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위로 수염 달리고 내려오고 나면은 이 근처가 저항선이 되면서 좀처럼 주가가 이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 경우도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지고요. 이후에 주가가 밀리고 그러면서 내려오다가 지금 RSI에서 반등하고 구름에서 반등하고 돌아선 모습이니까 지금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애매하고요. 두 번째가 확연하게 구름 위이긴 합니다만 기준선을 쫙 넘어가면은 그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거야. 근데 이게 기준선은 완벽하게 기준선이 33,975원인데 기준선을 확연하게 넘어서지 못했다는 게 다소간 좀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정도입니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적극 매수를 주장할 수 있는 산뜻한 상황은 아니니 적극 매수를 주장하려면 기준선을 아까 이야기했던 33,970원 쉽게 말해서 34,000원 넘기고 나면은 더 갈 겁니다.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밀려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29,35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 매도 쪽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주가의 꼭지와 RSI의 꼭지가 점점점 낮아지는 꼴을 봐서 힘이 좀 처지는 거라서 기준선을 넘고 올라갈 가능성과 구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의 확률로 이야기한다면 여기가 한 3, 여기가 한 대략 한 7 정도의 비중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장 파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아래쪽으로 구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 RSI가 힘이 빠지겠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바이텍 매드.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약간의 부정적인 애매함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미래컴퍼니입니다. 38,750원에 사셨는데 3년 동안 보고 계시다가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샀다. 그럼 뭐 굳이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 없죠. 왜요?
3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샀다는 이야기는 이게 뭐 하루 이틀 보다가 떨어진다 그래서 팔 것도 아니고, 더구나 3년 동안 보셨으니까 앞으로 최소한 3년 이상을 볼 요량으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더구나 비중도 많이 넣으셨으니까 제가 뭐 팔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팔아라 하셔도 팔 것 같아 보지도 않고, 사라 이미 뭐 이거다 60% 때려 넣었으니까 더 추가로 살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차트는 좋아요.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구름 위고요. 그죠? 구름 위쪽이고, 뭐 전환선 위고요.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요. 뭐 다 좋으니까 뭐 나쁘다고 매도할 만한, 차트로 봐서도 전혀 매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3년 장기로 본다면 저는 이런 분석 외에 달 재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장기 분석, 뭐 에비타가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뭐 기업 성장성이 어떻고, 뭐 CEO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 보이네요. 그죠? 뭐 좋아 보이니까 계속적으로 보유하신다 해서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죠. 그죠? 좋아 보인다. 동그라미. 정도. 다른 분이 살까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름이니까. 기술섬이니까. 그러니까 살까요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퀘스천 마크 지우고, 사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그라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K락은 다르죠? 자, DK락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급등했다가 내려오면서 기준선에서 아슬아슬 지지를 받았다가 다시 반등했으나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밀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기준선 무너뜨렸죠. 그죠? 근데 이거는 다이버전스도 아닌 게, 주가는 주가로대로 떨어지고 있고요. RSI는 RSI도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가도 약화되고 있고 힘이 약해되고 있고 RSI 약해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이버전스도 아니고 그냥 약세예요. 약세. 약세인데 현재로 봐서 기준선을 금요일날 쭉 밀어 내려갔으니까 아무래도 균형이 별로 좋아지지 못했죠. 그죠? 통상적으로 이런 종목들, 통상 급등한 종목들은 과거에 항상 어떻게 되냐니까, 급등한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과거의 이때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또는 옛날 여기서 근처에서 샀다가 내려와서 물린 사람들, 또는 이때 한번 움직여가지고 꽤 돈을 번 사람들, 그게 세력이든 또는 기관이든 외국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샀던 간에 하여간 이때 한번 재미 봤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또 한 번에 움직여가지고 또 한 번을 노리기 위해서 한번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밀리는 꼴이잖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이 시도가 성공했다면 여기서 꺾일 게 아니고 더 올라가서 제가 전고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전고점 근처도 못 가고 밀리면서 전환선 기준선마저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가능성은 더 밀려서 구름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가 힘도 빠지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딴 거 모르겠고, 그냥 쉽게 말해서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갖고 있는 물량 중에서 일부라도 타진 매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단 팔고, 일부라도 팔고, 나중에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 던지고, 혹시 나중에 상승해가지고 기준선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타진 매도한 것만큼을 다시 또 추가로 또 사면 되는 거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타진 매도를 권해드립니다. SK를 질문하신 분은, 제가 어제 SK 사는 거 괜찮은데 RSI가 30 밑에서 올랐으니까 사는 거 괜찮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또 밀려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파시라 라고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을 안 냈더니, 마치 따지듯이 SK 다이버전스 아니냐, 그래서 매수 OK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렇죠. 뭐 매수 오케이 맞습니다. 좀 제가 강력하게 말할까요? 사도 괜찮습니다. 사세요. 대신에 뭡니까? RSI가 다시 꺾이면 우리가 왜 샀죠? RSI를 보고 샀죠. 그죠? RSI를 보고 샀어요. RSI가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됐다고요. RSI가 30 밑에서 30 위로 올라서는 순간은 우리가 매수의 근거로 삼았죠. 그죠?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되느냐? RSI가 혹시라도 30 밑에서 도로 30 위에서 30m 도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를 오히려 매도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죠.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아니면 또 올라가다가 RSI가 올라갔다가 70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를, 그죠? 그때는 매도 타이밍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샀노? RSI 때문에 샀다. 예? RSI를 보고 샀다는 이야기는 일목경표 볼 것도 없고요. 이렇게 구름이고 나발이고 볼 것도 없고 오로지 RSI만 쳐다보고 사면 됩니다. RSI가 뭐라고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뭡니까? 조강지처죠, 그죠? 마누라가, RSI가 마누라예요.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언제 샀습니까? RSI가 사라 그랬어. 집사람이, 아내가 사라 그래 샀어요. 그럼 언제 팔아요? 아내가 파세요 할 때 팔면 됩니다. 그죠? 30m 내려가거나 70에서 70m 내려가거나 1번 케이스나 2번 케이스. 1번 케이스는 최악의 경우이고 2번 케이스는 꽤 수익이 난 케이스니까 어쨌든 사는 거는 반대하지 않는다고요. 적극 매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다이버전스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만, 오케이, 좀 동그라미 사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자, 하락세가 나타나다가 이제 반등하면서 RSI가 30 밑에서, 그러니까 RSI SK하고 똑같은 경우죠, 그죠? SK는 주가는 뭡니까? 주가는 떨어지겠고 이게 RSI도 반등해서 좋겠는데 주가 RSI 같이 빠지는 거니까 이건 다이버전스도 아니에요. 그냥 돌아서는 거죠. 자, 돌아서는데 어쨌든 여기서 RSI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고요.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고 해서 이거 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1차적으로 기준선 넘어섰고요. 2차적으로 구름 맞춰 싹 넘어섰죠,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가겠죠? 좀 더 갔다가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다른다면 항상 대부분의 경우가 구름을 넘어섰다가 구름에 든들어가 안 트는 거 테스트 해보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 통상적인 한 80% 이상의 확률로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어떤 경우에는 구름을 살짝 맛만 보고 바로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좋다 말급이다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여기서부터 꽤 반동했으니까 바로 밑에 구름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어떻게 하죠? 일단 팔고 보는 거죠. 그죠? 다시 올라가면 구름 위로 다시 올라가면 또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구름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으니까 다시 판 거고, 다시 올라가 버리면은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 확률에 베팅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겠니? 좀 더 매도 가격보다 싼 데 사야지 하다가 날아가 버리면은 막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탐대질이 아니고 조금 트이더라도 많이 먹는 소실대탐, 그죠? 조금 터지더라도 많이 먹는, 멋지다. 소실대탐. 조금 터지더라도 대탐. 큰 것을 기대하는 이런 전략이 대탐. 네? 이런 전략이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 밑으로 싹 내려가면은 바로 팔았다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바로 사라. 그럼 내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은 이만큼 손해 아니냐? 물론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의 손해가 나더라도 앞으로 크게 수익이 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소실대탐 전략이죠. 그래서 소실대탐 전략에 따른다면 현재로 봐서는 구름 위로 고개를 싹 냈으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는데, 만약에 구름 밑으로 싹 내려가 버리면 일단 팔고, 더 내려갈지 모르니까 그게 아니고 구름 밑이 안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 버리면 또 사고, 그죠? 그래서 약간의 손해가 나더라도 수세를 확인하고 사시는 쪽으로 거래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에코프로비엠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2부에 보니까 그래도 SK, 미래컴퍼니, 또 삼성 SDI, 현대코퍼레이션, 이츠환불, SBS 다 괜찮아 보이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2부 이런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월요일날 내일은 제가 방송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내일은
다른 일 때문에 지방 출장으로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감 라이브도 없습니다. 종목 분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요일 날 다시 새롭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